새롭게 시작하는 TBS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해주세요. TBS의 도약, 시민이 응원합니다. 시민의 시선에서 항상 있어주세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 함께 해주세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방송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BS 화이팅, 민생연구소 화이팅. TBS 화이팅! TBS 화이팅, 민생연구소 화이팅. TBS 화이팅! 민생연구소 화이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걱정이지만 9분이나 퇴원하고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과 타격을 중도로 저희가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오늘 TBS도 그동안 사회 약자편에서 하는 방송, 시민편의 방송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라보는 TV민생연구소로 거듭난 날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TBS가 서울시 산하사업소에서 서울 미디어 재단으로 정식으로 출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TBS 슬로건이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말 이 슬로건과 딱 맞는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마을 밀착형 방송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마을 미디어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구로 FM에서 DJ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김정아 마을 미디어 활동가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라디오 금천에서 PD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진숙 마을 미디어 활동가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저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죠? 네.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하시는 마을 맞습니다. 미디어 활동가로 네. 꽃집 살리기 캠페인. 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꾸준히 해야죠. 예, 네, 꾸준히.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마을 미디어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박철민 기자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철민 기자. 네, 마을 미디어 들어는 보셨나요? 이름만으로 대충 눈치채셨다고요? 네, 상상하신 대로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게 바로 마을 미디어인데요.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이슈를 담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담기냐면요. 꺼진 가로등 교체해주세요. 베어진 가로수 보호해주세요. 이런 마을 이슈를 찾아서 소통하고 공론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 상업화로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을 기록하고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스스로 디자인해 보기도 하고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국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마을만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주민과 마을의 네트워크 매개체가 되어줍니다. 전국에 걸쳐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작년 기준 305곳입니다. 이 중에 서울에 86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마을 미디어,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초 지원 사업 공모도 있고요. 마을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활동과 교육을 비롯해 제작한 콘텐츠 유통 등 마을 미디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행사의 꽃이죠. 마을 미디어 시상식을 진행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우수한 활동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올해는 TV 민생연구소도 마을 미디어와 함께 시민의 삶에 더욱 밀착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담아내겠습니다. 네, 박철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먼저 구로구 마을 미디어 좀 여쭤볼게요. 이름이 구로 FM. 그럼 뭔가 주파수를 돌려서 들을 수 있는? 네, 언뜻 듣기로는 그런데요. 구로 FM, 이름만 구로 FM이고요. 네.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주파수가 있는 미디어도 있어요.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관악 FM이 있고요. 마포 FM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팟캐스트로 팟빵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튜브로도.
네,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구로 FM 같은 경우는 아직 유튜브까지는 아, 하지 않고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은 팟캐스트로. 올해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구로구 이게- 마을 미디어.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형성하게 됐는지 이 얘기도 조금 아, 얘기해 네. 주신다면. 네, 2012년에 마을 미디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민분들이요. 그 구로구에서 마을 공동체 라디오를 해보자고 마음을 모아서 2013년에 구로 FM이라는 그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게 됐어요. 2013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돈을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장비도 이제 마련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스튜디오도 만들고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그 지원도 받으면서 현재까지 라디오 교육도 방송 지원 활동도 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정말 동네 그 이모님들, 아주머님들, 아저씨들만 아이들. 나오네요. 꼬마들이. 와. 저번에 어린이 네. 특집 저 어린이날 한 거고요. 네. 저거는 이제 공원에서 특집 공개 방송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네네. 그리고 오리오시장 같은 경우 그 안에서도 공개 방송을 했고요. 지역의 네.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네. 하고 네, 네.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또 지원도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전에 성남 FM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라디오 채널로 정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각각이라는 거 잘 알 수 아시네요. 있네요. 예. 역시 제가 팬이라서 안 아, 좋아하시는구나. 왕팬이래요. 아유, 소장님 왕팬이래요. 쑥스럽습니다. 얼굴이 예. 귀여우시잖아요. 예, 이런 예. 스타일 또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얼굴도 다쳐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네. 김진수 활동가님, 네. 라디오 근처는 또 어떤 곳인가요? 여기서 피드로 일하시니까 네네. 여기도 역시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로 나오나 아직 예, 저희도. 라디오 정식 주파수로는 안 나가고요. 예, 예, 예. 저희는 저희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예. 예, 저희는 2009년에 다른 매체보다 마을신문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이 마을신문 금천인에서 그 금천구의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매주 2회, 매달 2회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뭐 라디오, 영상, 뭐 잡지 이런 마을 미디어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늘었고요. 저희 라디오 금천에서는 일주일에 2번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월 1회 농인분들을 위한 지역 소식을 수어로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마을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수료하신 분들이 직접 대본도 쓰시고 뭐 섭외도 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분야는 되게 다양하게 뭐 음악이나 초대석, 뭐 건강 이런 것들을 해서 직접 다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야. 지금. 네. 지금도 하면 진짜. 나오네요. 네네. 저희 보니까- 뉴스 하는 모습이에요. 오, 네. 저 지금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네. 방송도 하시고 네네. 정말 마을 미디어답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방송인 것 같은데요. 네네. 라디오 네. 근처는 수어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유튜브도 같이 송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어 방송은 들을 수가 없으니 저희는 그러니까요. 예, 영상으로만.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정활동가님 네. 보니까 제가 네.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끼가 많으시고 입담이 좋으세요. 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겸손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알려주세요. 분명히 또 진행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저는 DJ하고 이제 활동가를 겸하고 있어요. 원래는 3년 동안 DJ를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활동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로 FM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좋아해서 정말 책을 읽다가 책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안 읽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이제 주민 DJ로 그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진행자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 초창기에 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 주 한 주 풀어가는 그런 통신 케이블 노동자들 이야기도 다뤘어요. 이제 네. 그분들은 지금은 방송은 안 하시는데 초창기에 1, 2년 방송을 하시고 그런 방송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현재 이제 구로 FM이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FM 안에도 이렇게 그 코너들 제목이 따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네, 밤을 그렇죠. 잊은 그대에게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어. 왜 이렇게 홍보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몇 개가 그럼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책순이와 한이의 책 이야기 그리고 어. 종이 비행기라고 저희 구로 FM의 이제 주된 그런 방송인데요. 주민들을 모셔두고 그런 지역 현안들도 얘기하고 또 소소한 지역 주민들 얘기도 같이 나누는 그런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거는 이제 최근담이라고요. 최근 감동받은 영화나 음악 그리고 인권 이슈 같은 것도 다뤄요. 장애인 인권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그쪽 분야에 공부하다가 알게 되신 그런 장애인 인권의 전문가 분들이 초대해서 같이 그런 이슈나 현안 아니면 그런
인권 상식 같은 거 그런 걸 쉽게 풀어서 하는 방송을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시사도 좀 욕심이 프로그램이 한 있어서 서너 개 있는 거네요. 네. 구로 FM에. 네. 김진 활동 라디오 금천에는 프로그램 또 몇 개나 있어요. 저희는 좀 많이 있어요. 워낙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분야별로 뭐 시사, 뭐 음악, 또 본인이 자작시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에 또 관심 있으면 봉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좀 프로그램 수는 조금 많이 있는 근데 편입니다. 두 분 다 생방송으로 나가나요? 저희는 녹음 방송 생방송 나가나 생방송 나가나요? 지금은 녹음 녹화를 하지만 전에는 생방송도 해봤어요. 이야, 아니 저는 이제 마을 미디어라고 해서 뭔가 마을 소식지 역할 이 정도로 한정된 게 아니라 정말 뭐 장애인 인권, 그다음에 뭐 시사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슈를 다루시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구로구 소식부터 듣고 네. 싶은데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구로 오류동 지역에서 50년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해온 오류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시장이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대부분의 이제 상인들이 지금 내쫓겨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셨고 10년 넘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정비 사업 때는 2005년에 들어왔던 사람은 10% 우리가 계약금을 주는 동시에 서류를 다 달라고 한다. 이제 어떻게 가머니설로 꼬셨느냐 하면 당신네 이 점포 하나 주면서 아파트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쪽지에다가 아파트 써주겠다고 약조까지 해줘서 줬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이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땅에 넘어갔으려니 생각지도 않고 이 상인들은 그냥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내 가게지, 내 점포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2010년도에 대지분자 신산 D&I라는 회사가 공매를 받아서 58억의 공매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명도를 해서 상인들 있는 거 싹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도 잊어버렸지, 재산도 송두리째 빼앗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2차 정비 사업이 또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외부인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일명 지분 쪼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원천 무효가 된 거예요.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 골목이 어마해가지고. 예전에는 좀 많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청 사람이 많았었죠. 천왕동, 저 항동, 저 온수공단 다 여기 시장을 봤거든요. 그 대신 이제 월급날 정도면 이제 이 골목이 엄청 막 바글바글 했었지요. 그때 이제.
여기서 돈 벌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돈 벌어서 나가고 늦게까지 12시 넘어서 네. 까지 일하고 이제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잠만 자고 나오고 다시 그, 들어오시고. 그 당시에는 장사가 그렇게 자기 때문에 네. 밤에 12시까지 손님 오셨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4시, 3시 나가도 생선 장사는 생선 뛰러 가고 네. 야채는 야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역 관할하는 구로구청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아무런 입장도 지금 밝혀주지를 않고요. 그냥 그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지금 그냥 민간업자가 그냥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런 입장도 밝혀주지를 않고 그냥 민간업자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이나 지역 상인분들은 그 구청에서 나서서 공공개발로 그렇죠. 제시하는 걸 원하시는 그렇죠. 거죠? 주민 편의 시설에 들어간 공공개발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정비 사업을 하면 주민 편의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돌려줘라 이거죠. 고척 근린시장 봐봐요. 그 조그만 시장도 관광형 시장으로 몇 억씩 따라붙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은 지금 호텔도 몇 개가 있고 주민도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왜 여기 오리일동은 이렇게 피폐하게 놔두는지, 그리고 왜 오리시장을 이렇게 10년 이상 방치를 하는지, 저는 이 방치하는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오해도 있고 욕도 많이 해요. 니네들 땅값 많이 받고 이사 비용 많이 받으려고 여자까지 버티고 있지. 15년 동안 땅값 많이 받으려고 버티고 있겠어요? 나가지. 저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나가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꿋꿋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개발이 될 때까지 저희는 이제 같이 갈 것이고요. 야, 오류시장. 저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쇠락한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은 살고 있단 말이죠. 지역 주민들의 명물이 없고. 오류시장 설계도 해주신다면요. 네, 오류시장은 그 1968년에 네. 만들어진 50여 년 된 그런 전통 시장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역의 명물이네요. 네. 50년. 이 저희 구로 FM이 요 시장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자주 지나치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주민들이 직장에 나가거나 이제 장을 보러 나오실 때 저 그 길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이제 동네와 동네를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상인분들 말씀에 따르면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는 점포가 한 250여 개나 됐었대요. 네. 그런데 그 부천, 역곡 이런 뭐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제 찾아올 정도로 저 지역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리적으로 오류동이라는 곳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 있는 경인로 네,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부 순환로, 서부 간선로 이런 데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고 상권도 저희가 굉장히 저도 이제 그런 상권에 관심이 많은데 지켜보니까 이제 역도 가깝고 좋아요. 네, 호텔 주변에 네. 호텔도 있고 네. 외국인 그 관광객들도 많이 이곳을 찾은데 호텔이 이제 모자른 경우고 있고 그래서 상권으로서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그러니까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오류시장이 그 큰 역할을 해오다가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의 점포가 이제 자리가 비어 있고 네. 곳곳이 이렇게 폐허로 되어 있어요. 이제 네. 상인분들은 흉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네.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 지역의 속상하시죠. 흉물이다. 네. 네. 근데 맞아요. 빨리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좀
안타까워 하시고요. 그쵸. 네, 이 네네. 동네에 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민 네. 토박이 분들이 뭐 80세까지 30대 사셨다가 이제 8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뭐 장사하던 그런 시절 뭐 열심히 돈 버시던 뭐 자식 먹여 살린 이야기, 이런 곳곳에 이제 주민의 추억이 이제 남아 있는 네. 네,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활동가님 저희가 아까 VCR을 봤는데 2010년도부터 저렇게 방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그 방치된 거는 90년대 이 이마트 대형 유통업체가 이제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오리쇼장도 좀 현대화하자 그래서 개발이 들어갔는데 네. 그 주민들에게 이제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민간 업자가 대출 사기를 한 거예요. 아, 사기를 쳤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몇백억 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그때 이제 많은 상인분들이 뭐 시장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렇게 아이고. 많이 떠나게 됐어요. 그게 네. 이제 처음이 2005년도에 그런 사기가 시작되다가 뭐 2010년도에 뭐 다른 또 민간 업체에서 뭐 명도를 받아서 이것을 또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로 또 한 번에 또 사기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 2번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때 재산도 잃고 2008년 전후로 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고 최근에 이제 소송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네. 2008년도에 그런 것들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힘을 써서 이제 승소까지 가게 됐었어요. 근데 참 예. 지난한 세월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10년 동안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구로구청도 있을 거고 서울시도 있고 네. 또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박영선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처럼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도 있는 지역인데 이분들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나 보죠? 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저도 이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여기 네. 이제 정의당 활동하시는 분들 네. 많은데 이제 지역에서 뭐 삼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제 지역 민생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구청의 의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청이 적극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피켓도 있어가지고 네. 피켓이 있던데. 상인분들도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이제 요번에 2019년 5월에 공공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추진위원회 추진하면서 뭐 시장에 그날 뭐 국수 잔치도 열고 많은 주민분들이 한 뭐 200~300여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추진위원회도 이제 결성되었고 개발이 구청은 지난번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모든 승인을 내주고 이제 주민들이 제기한 불법 쪼개기 문제 뭐 이런 위법 판결 난 후에도 사업을 이제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애초 네. 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이제 주민들이 하나하나 짚고, 그러니까 이런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현재 시민들이 구로 시민들이 우리동 시민들이 하고 있는 참 상황인 안타까운 거죠. 네.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면 활동가님 마지막으로 이 오르시랑 방치 문제 이거 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상인분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간 이 공공 개발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시는 건가요? 얘기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분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구청이나 지자체, 서울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런 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공공 개발 형식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전통시장을 베이스에 두고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이 공간을 새로 짓자는 그런 의도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고요. 그리고 노인정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도서관에 동네에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장에서 모여서 주민들이 뭐 노래자랑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지금 그런 게 정말 되고 필요하겠어요. 있어요. 시장을 시장대로 살리면서 네. 재개발하는 김에 도서관, 뭐 체육시설, 어르신들 편의시설까지 복합적으로 만들자. 그렇죠. 주민들이 충분히 원하는 해볼 만할 것들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거죠. 네. 예, 구로 FM도 앞으로 계속 노래 가실 텐데 우리 TBS
팀 인생연구소도 구로구청과 네. 구로구 정치인들의 네. 분발을 촉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디님, 그다음에 네. 우리 오늘 지금 저희가 구로 FM과 라디오 금천, 네. 우리 TBS가 미디어 재단으로 첫 출범한 날짜를 네. 맞춰서 하고 네. 있는데 금천은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희 금천에서는 네. 독산동에 공업시설이 많이 있다는 건 다들 그렇죠. 알고 금천구가 계시죠. 맞아요. 구로뿐만 아니라 금천구도 노동자 예, 밀집 지역이다 이런 예. 네, 그런 맞아요. 평가를 받죠. 네, 예. 집 주변에 공업시설로 인해 그 나쁜 성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계셔서 한번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이 지역 일대에 거의 한 50개 정도의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고요. 쇠 선반 밀링 이런 작업할 때 뿜어져 나오는 유증기들이 있어요. 그 유증기들이 실내로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벌써 이 차에 보면 분진 같은 게 엄청 날려가지고 두통, 호흡기 질환, 근육 경련, 근육 마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유도 모르게 그러니까 몸에 그 모낭염이라고 있죠. 그게 한번 크게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15일간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난 그 15일 뒤에 아이마저도 췌장 기능 정지 판정이 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호르몬 분비 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질병이 나오고 아플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원인을 찾다가 예전부터도 차에 내려앉은 페인트 분진들을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어요. 이게 어디서 날렸는지, 성분이 뭔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선반 가공 공장 있죠? 연마제 공장 있죠? 밀링 이런 작업할 때 뿜어져 나오는 유증기들이 있어요. 그 유증기들이 실내로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만 해도 창문 열어보겠습니다. 색깔 바뀌고 수치 계속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그 휘발성 가스들이 감지가 바람 타고 다니면서 감지가 되면 빨갛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 구청이나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뭔가 대답이나 뭐. 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했을 때 막상 뭐 현장 한번 나와보시지도 않았고, 나와보신다고 해도 구청의 환경과 직원분들 서너 명 다녀가셨고, 대기배출 시설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 양만을 계산을 해줬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처음에 등록한 기준치보다 적게 나와서 여기는 합법이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지금 제가 집에서 관찰되고 있는 그 페인트 분진들을 다 그거 모아서 성분 분석을 했고, 그 성분 중에서 집 안에서 나온 성분들이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이 나왔고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안 되죠. 아예 그거는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고 예, 카드뮴도 마찬가지. 카드인데 다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아, 그럼 저 건물도 자동차 정비 그 예, 저기 건물이요? 지금 자동차 정비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통기가 되면 여기를 이렇게 타고 기역자로 나가는 거예요. 온갖 먼지가 이쪽 주변 일대를 다 쓸고 가는 거예요. 저기에 만약에 도장 부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네. 시설 관리 제대로 못하면 이 동네는 또 이꼴나는 거예요. 잠정마을, 4월마을이 작년 한 해 가장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주민들이 집단 안발병해야 뉴스에 겨우 나올까 말까예요. 이미 성분까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8년 동안에 정말 내가 아이를 잡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피디님,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네. 보이는데요. 예. 지금 독산 일동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독산 일동 동네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독산 일동이 최근에 금천구에서 가장 큰 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아파트가 들어선 쪽과 지금 아까 보신 네. 분단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온 것이 중공업 지역이라고 주거시설과 공업시설이 같이 공존하는 좀 특이한 성격을 띠는 곳이어서 그 곳에만 작은 금연공장이나 자동차 정비공장, 그다음에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90개소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0개나. 와. 거기가 옛날에 뭐 코카콜라 공장도 네네. 있었던데 그 아닌가요? 네, 바로 옆이 예전에 네.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네, 곳이 또 공단도 있어서.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우리 가족의 고통이 네. 나왔는데 저분 말고 다른 주민들은 지금 유해물질로 피해를 못 느끼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냥 일단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이 네. 계시다 보니까 좀 아프셔도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고 실제로 좀 주변에 뭐 갑상선 안 걸리신 분도 최근에 뭐 제주도로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진단서나 이런 거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네. 공단이니까 그러려니 해버리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겠네요.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서 오래 30년, 40년 사신 네. 분들은 그냥 우리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의 문제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활동가님은 또 이거 주민이시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저 마을의 상황을 지금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네. 저렇게 고통을 호소하신 분 직접 이제 만나서 네, 네. 얘기도 나누셨잖아요. 저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예. 어때요? 저분도 췌장염으로 평생 약을 달고 사셔야 되는데 저분보다 저는 아이 얘기가 가장 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췌장 기능 정지로 인슐린 주사를 하루 10번 맞아야 되는데 또 맞는 부위도 배꼽 주변인데 거북등처럼 딱딱하게 주사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아이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만 3세 때 그렇게 진단을 받고 지금 8살인데 저희 막내랑 또 같은 나이라서 또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텐데 또 이걸로 많이 힘들어할 텐데 하는데 저는 같이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게 우리 라디오 금천이 발굴해낸 지역 이슈네요. 아니 저희 그 예. 신문사 그러니까 마을이 예, 마을 금천이, 신문사나 예. 그러니까 마을의 미디어들이 네네. 주목하고 네네. 있는. 네. 근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저분 말고도 분명히 피해자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분들은 어떤 규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도 어떤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 근데 현재? 이분 네. 그 양정환 씨는 계속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된다 해서 네. 혼자 고군분투 하고 계신데 실제로 주변에 성당도 있고 네. 이렇게 전단지까지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려고 했는데 번번이 안 됐다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너 그렇게 나쁜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지 마. 집값 떨어져. 아이고. 이런 또 얘기도 듣고 그러셔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이 장점마을, 4월마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막 보도해드리면서 이 동네에 이런 그러니까 유해 가스나 뭐 네, 이런 유해 환경들. 유해 환경들을 제공하는 이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저 보니까 너무나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좀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 독산 일동도 참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이런 공업시설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일단 네. 구청에서도 이분이 민원 제기하신 거를 다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번 의뢰를 했는데 그 2번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도 도장 시설이 많다 보니까 냄새 나는 거 이런 걸 다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염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그 오염 수치가 오염도가 넘은 데는 3회 관리를 하시고요. 또 자가 측정 연 2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도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또 연일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작년서부터 그 소규모 방진시설 지원 사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 10년 된 방진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25군데 작년에 교체를 했고요. 올해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이 주민들 외롭지 않은 게 우리 김진수 PD님이랑 라디오 금천 마을 신문들이 이렇게 네.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중앙 언론은 네. 모르는 지역 이슈들을 이렇게 제기하고 네, 널리 맞아요. 알리는 분들이 있어 좋은데 각각 우리 라디오 금천 또 우리 구로 FM 마지막 홍보 한 말씩 해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김정아 PD님부터 구로 FM. 네, 저희 구로 FM은 주파수는 없으나 주민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그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고요. 그 오류시장 현황 같은 문제들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지민의 입장에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민 초대 방송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디오 주파수도 준비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희망사항인데요. 서남권에 주파수가 있는 그런 미디어 센터가 하나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라디오 금천은요? 네, 저희도 금천구 주민들이 저희에도 이런 마을 미디어가 있으니 좀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 저희도 장애인 방송이나 또 일반 그런 자기 진짜 소확행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방송들을 많이 준비해서 사실 다수의 대형 방송이 아닌 저희도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라디오 금천 문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찾아오시고 많이들 같이 저희가 동네에 이런 공론장도 같이 형성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디오 금천 구로 FM 둘 다 팟빵에서 일단 검색이 되고 유튜브도 되고 네, 네, 예 네.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에 살지만 네.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훌륭한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네, 이 두 분이 또 계시기에 저희 정말 외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아 마을미디어 활동가님 그리고 김진숙 마을미디어 활동가님이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미디어 채널 TBS TV 민생연구소 저희가 오늘 새롭게 단장을 해서 선보였는데요. 첫날이죠. 미디어 재단 TBS로 네, 출범한 그렇습니다. 첫날 TV 민생연구소 방송에서 더더욱 새롭고 시민들 응원에 더더욱 저희가 더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내일 6시 뵙겠습니다.